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처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상처 사정이라고 하는데 상처를 이제 사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으로 그 환자가 오면은 진정제나 진통제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털을 깎아줘야 된다 그랬죠. 털은 이제 오염 물질이기도 하고 상처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상처의 개수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강아지의 이빨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보통은 이제 어금니 위 두 개, 아래 두 개 해서 네 개 정도의 상처가 한 세트로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상처가 이빨 자국이 네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교상 기준이에요. 교상 물려서 온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처를 씻어준다 그랬죠. 상처 세척을 해주고 세척이 끝난 다음에 괴사 조직을 제거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뭐 청흑색, 뭐 보라색, 하얀색, 얇은 피부 이런 식으로 좀 이제는 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피부에 대해서는 잘라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을 한다고 했어요. 자,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뭐 웹 투 웹, 뭐 그죠? 드라이, 그 다음에 웹,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즈 드레싱도 있고, 그 다음 뭐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 뭐 어쨌든 다양한 드레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자, 상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교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있으면 사실 교상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교상이 되게 심한 경우에는 막 목 있는 데가 뜯겨가지고 막 너덜너덜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몸통 같은데 이런 데를 이제 물려가지고 이빨 자국이 좀 깊이 나서 오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물리거나 싸워서 오는 경우 말고는 좀 교통사고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물리거나 그래서 이제 이빨 자국이 나서 오는 경우에는 상처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빨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상처 깊은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멍 하나 나 있지만 깊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상처라는 게 표피, 진피, 피하, 근육이 있으면은 표피 쪽만 뚫었으면은 그거는 그냥 연고를 바르고 끝날 일이지만 만약에 이제 근육 쪽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계속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삼출물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가 심하게 이제 찢어진 거죠. 뭐 어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 쇠로 된 어떤 철판 같은 거에 얘가 그냥 샥 베어가지고 등판이 그냥 너덜너덜해서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좀 그뭐 싸워서 이빨 자국이 생기는 수준 이상으로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고라든지 아니면 물려도 너무 심하게 물려서 그런 식으로 좀 피부 같은 것들이 완전히 이제 벗겨져서 오는 외상의 형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피부가 다 덮고 있고 피부가 없는 곳은 이제 점막이 있어요. 점막이 그래서 뭐 우리 콧구멍 안쪽이나 뭐 입술 여론 안쪽이나 그 다음에 눈꺼풀 그 다음에 입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관으로 연결되는 항문에 이르기까지 다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자, 소장이나 대장 이런 데는 우리 몸이 보호를 해주지만 항문이라든지 입 같은 데는 바로 밖으로 노출이 돼 있죠. 피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다 점막이 덮여 있어요. 점막은 그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있죠. 점액이라 그래서 그러고 거기에 이제 그 항체가 있어요. IgA라고 이제 뭐 항체의 어떤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IgA가 이제 많은데 IgA라는 어떤 항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코를 통해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뭐 떼거지로 들어온다면 막기가 힘들겠지만 조금만 들어왔을 때에는 얘가 점액을 통해서 끈적끈적하게 잡고 그 다음 항체를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점막이 덮여 있든지 피부가 덮여 있는데 자, 일단은 외상이 발생되면은 피부의 어떤 조직성이라든지 결합성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레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부의 역할을 대신해 줄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외부의 어떤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드레싱 같은 것도 이제 뭐 촉촉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웨트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수분 공급 같은 것도 좀 용이하게 해줘서 조직이 좀 회복하는데
영양분이라든지 수분 공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처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이제 사정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이제 찢어졌다, 뭐 덜렁덜렁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꼬매는 거죠. 꼬매서 그냥 붙이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외상이 났을 때는 교통사고라든지 교상 같은 게 일어나서 이제 외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피부의 조직이 이미 박테리아 같은 거에 의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미 심하게 오염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빨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빨 어때요? 어린애들 뭐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충치 같은 게 생기죠. 달짝지근한 걸 먹으면은 박테리아가 단 걸 좋아하니까 여기 막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이빨에도 이제 세균이 항상 있고, 고양이나 강아지 이빨에도 세균이 항상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는 사람처럼 충치가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세균은 항상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딱 물린 상태가 되면은 이빨에 있던 세균이 상처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처 속에 세균이 늘어나는데, 이걸 뭐라 그랬죠? 부하, 상처의 로드라 그랬죠. 세균의 로드라 그랬죠. 그래서 상처 세척할 때 포비돈이라든지 멸균 생리식염수로 이걸 씻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어쨌든 상처에 세균이 이미 딱 들어간 상태이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뭐 길에서 만약에 뭐 흙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이 이미 상처로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상처가 이미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상처가 개방된 걸 갖다가 덜렁덜렁하네 그냥 묶어주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막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균이 부하가 이미 많이 걸린 상태,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 몸의 면역성이 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증식을 하기 시작해요. 증식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좀 감염이 심하게 될 수 있죠. 감염이 심하게 되고 그러면 염증 삼출물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염증 삼출물이 뭐라 그랬죠? 어떤 농이라든지 뭐 혈액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액체 같은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처 부위가 막 이렇게 뭐 부풀어 오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또 배액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2차적인 감염이 좀 일어나서 몸이 이제 심각한 전신 감염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상처를 세균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론 세척도 해주고 항생제도 주지만 그냥 이렇게 봉합을 시켜버리면은 그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을 해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저랑 공중보건학 배울 때 우리 파상풍 배웠죠. 파상풍 배울 때 제가 막 살인의 추억에 있는 영화 막 그런 장면 같은 거 막 얘기해주면서 파상풍에 걸려서 그 안에 이제 파상풍이 혐기성균이죠.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라고 하는 그 혐기성균이 안에서 증식이 되면서 피부가 썩어가지고 막 잘라내고 막 그런 얘기 했었죠. 막 다리 잘라내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봉합을 해놓으면은 공기가 안 통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혐기성균, 공기를 아주 안 좋아하는 애들이 안에서 막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한 감염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고, 특히나 이 혐기성 균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이빨에 있어요. 고양이 이빨에 이 혐기성균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얘네들이, 고양이는 상처가 어떠냐면 개처럼 넓고 두꺼운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고 깊습니다. 깊게 들어가요. 상처는 작지만 깊게 들어가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서 혐기적으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증식을 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심하면 폐혈증 같은 게 일어나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막 벌어지거나 덜렁덜렁 할 때 그냥 봉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처가 이제 좀 우리가 오염된 상처라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개방시켜 놓기도 합니다. 개방시켜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은 이거 상처가 막 다 찢어졌네, 빨리 수술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상처가 어떤지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세척도 하고 털도 밀고 하면서 상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괴사조직도 제거를 하고 평가를 하면서 얘네들의 어떤 오염 상태 같은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주 뭐 깨끗한 칼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베었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좀 뭐 어떤 수술 부위가 지금 뭐 터졌다든지 그런 부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깨끗하게 씻고 그냥 봉합을 해서 1차 유합이라 그러죠. 1차 유합으로 낫게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처를 이제 개방시켜 놓습니다. 특히나 교상같이 이빨에 물려서 온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있다 보면은 와 이거를 그냥 개방시켜 놓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봉합을 안 하고 그냥 개방을 시켜놔요.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 또 붙어요. 그래서 봉합을 시켜놓는 경우가 있고 개방을 시켜놓는 경우가 있는데 자 개방을 시켜놓는 경우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빨에 물렸듯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상처가 오염이 됐고 세균의 오염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흙이나 먼지 같은 이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높을 때는 보통은 개방을 이제 시켜놓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그냥 다 찢어졌다고 일일이 봉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개방하면 그대로 1차 유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처는 붙어가지고 좀 흉터 같은 게 생기지만 결국은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초기 검사, 그 다음에 물론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수의사예요. 봉합을 할지 개방을 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초기 검사, 세척 및 괴사 조직을 절제를 한 후에 이 상처를 봉합을 할 것인지 열린 상처로 관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감염의 위험이 적고 상처가 발생된 지 얼마 안 됐으면 봉합이 가능하나 제일 중요한 건 감염 여부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깨끗한 상처인 경우에는 봉합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나 어떤 오염의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특히 상처가 깊거나 이러면은 봉합을 하면은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형으로 놔둔 후에 지속적으로 드레싱 해주면서 상태를 관찰한다. 자, 일단 봉합을 시키면 피부가 덮어주죠. 그럼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피부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피부가 이게 지지를 해주면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개방을 해둔 상태로 하면 어떻게 돼요? 피부 역할을 해줄 뭔가가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드레싱이죠. 그래서 이제 드레싱을 해주면서 어떤 뭐 수분 공급 같은 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자 동시에 항생제 같은 것들을 줘서 외부로부터 세균 같은 게 들어와도 좀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레싱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해주고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2번, 3번 이렇게도 상처 초기에는 그렇게 드레싱을 자주 해줘요. 왜냐하면 상처가 항상 지금 이제 드레싱을 하는 이유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말씀드렸듯이 삼출물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드레싱이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드레싱도 결국은 이제 흡수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 자꾸 삼출물이 나오니까 갈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레싱을 이제 자주 해주게 되고 자 처음에는 드레싱을 자주 하지만 상처가 치유될수록 자 우리가 배액할 때 배웠죠. 회복의 징후가 있을수록 삼출되는 양은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배액을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드레싱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상처도 처음에는 막 삼출물들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지만 좀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드레싱하는 간격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2번 하던 것이 뭐 2, 3일에 한 번 하고 며칠에 한 번 하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봅시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드레싱 제거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합을 할 수도 있고 개방을 할 수도 있는데 봉합 1차 봉합은 가장 간단한 상처 관리 방법이지만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드레싱 배웠죠. 무슨 뭐 칼슘 알지네이트 드레싱이니 그 다음 폼 드레싱이니 거즈 드레싱 이것저것 다 배웠는데 사실은 묶어버리면 간단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상처 관리 방법이지만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서만 사용을 해야 한다. 심하게 오염되거나 감염된 상처에는 봉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오염이나 감염이 통제될 때까지 기다린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봉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오염이 됐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수의사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봉합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감염이나 오염이 많이 일어나서 아니면 그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안에 이제 뭐 농이 찬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기죠. 그러면은 그때 또 우리 앞에서 배웠죠. 펜로즈 배액도 있고 이런 수동 배액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잭슨 프랩 같은 어떤 능동적 배액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동적 배액 같은 걸로 관을 설치해 가서 안에 있는 삼출물을 막 빼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삼출물이 차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농을 빼주면 되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적절하게 절제된 깨끗한 상처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없이 이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깨끗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어떤 피부에 손실 같은 것들이 많지 않으면은 그냥 묶어줘서 그냥 이제 끝내는 경우가 이제 많죠. 결국은 수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술하는 것도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이거는 적절하게 절제되고 깨끗한 상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방된 상태로 두나요? 아니죠. 봉합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합병증 없이 이제 치유가 되게 된다. 자, 개방하는 경우에 상처를 닫을 수 없거나 닫으면 안 되는 경우에 상처 관리가 이제 적절하다. 이때는 아예 닫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라든지 이런 데 손실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교상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좀 물려서 덜렁덜렁 거리겠지만 심하게 교통사고 같은 게 났으면은 피부 손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피부로 이제 내가 덮고 싶어도 피부가 안 되는 거예요. 피부 손실 있는 상태에서는 피부를 당겨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장력이라 그러죠. 당겨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지만 찢어진다든지 이제 버틸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피부도 늘어나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뭐 아예 이제 어쨌든 손실이 많으면 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이 심해서 닫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방적으로 상처를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봉합이 불가능한 피부에 손실이 있거나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감염된 상처, 비용이 증가하고 치유 시간이 길어지며 상처 구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 가능하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묶어버리면 편하겠지만 닫아버리면 편하겠지만 결국은 계속 오픈한 상태로 두면은 계속 드레싱 해줘야 되고 계속 관리해줘야 되고 얘네들이 결국은 그냥 흉터 같은 게 생기면서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감염이 일어나서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개방상처 관리는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필요에 따라 반복적인 붕대와 괴사조직 제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붕대를 계속 갈아주면서 뭐 괴사조직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제거를 해주고 어쨌든 치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붕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교체해야 한다. 치유의 초기 단계에서 붕대는 하루에 2번 정도 자주 교체해야 할 수도 있다. 슈가 드레싱 등으로 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 이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봉합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슈가가 뭐죠? 슈가? 슈가는 설탕이죠. 설탕. 여기 보면은 지금 꿀 같은 거 바르죠. 그죠? 보통 그 상처가 나갖고 막 피부가 막 벗겨지고 막 피하가 막 드러나고 이랬을 때 그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치유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안에 이런 그 슈가를 넣어주면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실제로 꿀이라든지 슈가 같은 거를 넣어주면은 꿀, 설탕 이런 걸 넣어주면은 어떤 뭐 약간 포도당 같은 게 이제 상처에 공급이 돼서 아마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막 포비돈 슈가 이런 거 있어요. 포비돈이랑 슈가랑 막 이제 뭐 해갖고 끈덕끈덕하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치덕치덕 발라줘요. 상처에다가 그럼 막 이런 거 발라도 될까 하는데 그냥 바릅니다. 그런 걸 이제 바르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드레싱을 막 해요. 그 다음에 막 드레싱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고 같은 것도 이제 바르고 드레싱을 할 때는 그냥 제가 이건 붕대할 때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냥 거즈 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뭐 붕대라든지 코방 같은 것도 감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싱을 할 때는 외부로부터 보호해주고 뭐 이런 것들 뭐죠? 좀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처를 좀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코방 같은 거 이렇게 덕지덕지 막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 슈가 드레싱 같은 거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한번 세척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포비돈 슈가 이런 것들 넣어서 소독도 되면서 그 다음에 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살이 차올라요. 살이 차오르면서 이제 상처가 났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드레싱을 계속 교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덕치덕 발라주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고 상처 부위에 소독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 와서 뭐 하루에 한 번, 2번 정도 이제 상처의 초기에는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다 일일이 병원 와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보호자가 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줘요. 병원에서.
그래서 보호자가 집에 그걸 갖고 가갖고 이제 드레싱을 이제 하는 방법 우리가 알려드리는 거죠. 집에서 이제 드레싱을 하게 되고 이제 드레싱을 할 때 멸균 생리식염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수돗물로 그냥 뭐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수돗물이 안에 이제 염소로 이제 세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독성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염소 자체가 이제 좀 잔류가 돼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어떤 뭐 소독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드레싱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환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상처를 소독해줌으로써 병원균의 침입을 이제 막는 거죠. 소독약을 또 계속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갖다 흡수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에는 특히 상처가 낫고 있는 초기에는 어떤 삼초물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막 그 어디 까지고 이러면은 시간이 막 어쨌든 좀 뭐 피라든지 진액 같은 뭐 그런 것들 조직액 같은 것들이 막 흘러나와서 막 끈덕끈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흡수해 주는 거죠. 데일밴드가. 그다음 상처의 크기와 부위를 사정을 하게 되고 깨끗한 일회용 장갑으로 붕대 등을 제거를 해야 된다. 자, 이 붕대 같은 것들 갈거나 할 때는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스크럽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막 스크럽 할 정도로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처는 어때요? 피부가 없는 상처에도 지금 외부에 지금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이 세균이 득실득실한데 이걸 그냥 만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냥 멸균 일회용 장갑을 끼는 걸 제일 추천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만약 집에서 갈거나 이러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는 수밖에 없죠. 상처에 닿지 않도록 드레싱을 떼어내고, 자, 드레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떼낼 때 막 이것저것 삼초물 같은 게 묻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도 데일밴드 떼낼 때 어떻게 돼요? 안에가 지저분하죠. 막 피도 있고 뭐 이것저것 묻어가지고 딱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버려서, 자, 이거는 감염성 폐기물이죠. 그죠?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상처의 양상과 배액의 양, 특징을 관찰한다. 그래서 드레싱을 할 때는 드레싱을 여러분이 하더라도 수의사가 한 번 정도 와서 봅니다. 그래서 낫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삼출물이 줄어들고 있는지, 붓고 있는지, 상처가 이제 붓고 있는지 서로 상처 살이 차오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의사가 와서 한 번씩 관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나았다 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봉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소독하고 새로운 드레싱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교상으로 만약에 이제 내원을 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예를 이제 들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린 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일반적으로 동물에 물리면 네 군데가 생깁니다. 딱 봤을 때 얘밖에 안 보인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 주위에 4개가 있을 만한 부위에 가급적이면 털을 좀 밀어주면서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4개인지 아닌지. 왜냐면 내가 얘만 있는 줄 알고 다른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얘만 치료해줬다.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부터 막 염증 생기고 이제 합병증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로 진정제, 진통제, 항생제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털을 깎고,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상처 확인이 바로 되죠. 근데 동물은 상모를 하고 나서 상처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위에 박테리아의 로드, 세균의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세척하고 소독하고 오염물질 같은 것들 다 제거하고 털 같은 거 있으면 다 밀어낼 수 있도록 세척하고 그 다음 포비돈 같은 걸로 소독하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일정한 압력을 주면서 주사기를 통해서 물을 물총 쏘듯이 밀어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상인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빨로 물렸기 때문에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방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일일이 꼬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꼬매지 않고 두면은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이런 거보다 좀 크다고 치면은 요걸 닫지 않고 두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상처가 이제 처음에 이제 특히 초기에 삼출물 같은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 뭐를 이제 붙여놓는 거죠. 드레싱을 통해서. 그럼 보호자 입장에서는 막 뭐가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데 이거 꼬매야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는 무조건 봉합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개방해서 두는 경우가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려서 그 이빨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우리가 개방을 해두는 것이고, 개방을 해두고 처음에 이렇게 삼출물이 나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낫게 되면은 이게 붓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고 보호자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이제 세균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막 열이 오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가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어쨌든 좀 봉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뭔가 또 있죠. 이거는 앞니예요, 앞니. 이거 되게 심하게 물린 거죠. 보통은 네 개만 물리는데 아주 세게 물면은 사람도 어때요? 송곳니 말고 앞니가 위쪽에 있죠. 근데 세게 물면 앞니 좌우까지 나겠죠. 앞니는 이제 뾰족하지는 않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납작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고, 난다고 하더라도 송곳니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덜해요. 왜 그럴까요? 자, 상처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송곳니는 뾰족하기 때문에 똑같이 물려도 뾰족하고 더 밑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심하면은 뭐 피하 근육 같은 데까지 물론 들어가겠지만, 앞니는 물려도 안으로 많이 못 들어가요. 안으로 많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심하게 물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제 뭐 송곳니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깊이가 좀 덜한 거죠. 깊이가 깊지만 않으면은 사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연고 정도 바르고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방형 드레싱으로 주고, 자, 드레싱을 한다는 거는 뭐 거즈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코반이라든지 탄력 붕대 같은 걸로 이제 감아서 상처 같은 것들을 이제 지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 같은 것들을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항생제를 이때 한번 쏘지만 주사를 통해서 쏴요. 보통 피하에다가 항생제를 이제 쏘게 되지만, 항생제는 맨날 먹어요. 우리가 그 붕대 맨날 갈아준다 그랬죠. 붕대 갈면서 하루에 두 번씩 항생제를 먹습니다. 항생제도 그냥 뭐 한 종류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를 먹어요. 왜냐하면은 그 감염되는 세균이 어떤 세균이 감염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균은 그람 양성이 있고 그람 음성이 있고, 또 어떤 산소의 필요도에 따라서 혐기성이 있고 호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라는 조건에 따라서 뭐 저온, 뭐 혼행, 그 다음에 중온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구균, 강균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죠. 자, 그래서 세균이 이제 굉장히 분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람 양성에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다르고, 그람 음성에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다르고, 혐기에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항생제도 초기 단계에서 쓰는 게 있고, 진짜 이것저것 안 통할 때 사용하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광범위한 항생제를 주고, 그 다음 현기균 같은 거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기에 사용이 가능한 뭐 메트로니다졸이라든지 뭐 그런 항생제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초기에는 줘요. 그죠? 근데 이제 잘 안 듣는다, 약이. 그러면 이제 항생제를 조금 막 센 거를 쓰는 거죠. 이제 센 거를 쓰고, 뭐 이것저것 항생제가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검체를 채취해 갖고 그 항생제 내성 검사 같은 거를 사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성 검사를 해서 야, 얘가 좀 독한 세균에 물렸다, 이것저것 해도 안 죽는 세균에 물렸으면 내성 검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얘가 죽는 항생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항생제 내성 검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내성 검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뭐 이제 클로르암페니콜이라든지 뭐 리팜피신이라든지 이렇게 좀 뭐 좀 센 거, 뭐 이런 애들은 마지막에 막 써요. 그래서 내성 검사를 일단 해보고, 일단은 좀 걔네들의 이제 좀 괜찮은 거 써보고,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센 거 같은 거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클로르암페니콜 이제 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그 쓰는 거를 사실은 한 번도 사실은 못 받고 약도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항생제도 병원에서 쓰는 게 이제 다 있거든요. 뭐 그냥 많이 쓰는 걸 쓰지 뭐 특이한 걸 쓰지는 않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검사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빅건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총은 큰 총이라는 거죠. 진짜 급할 때 쓰는 뭐 그런 식으로 뭐 좀 남겨놓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붕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붕대. 자, 붕대는 상처가 난 부분을 드레싱하여 고정을 시키고 상처를 보호하며 지혈과 보온의 역할을 한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상처가 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것저것 다 하고 드레싱을 한다 그랬죠. 거즈 같은 걸로. 자, 드레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데일밴드가 어떻게 돼 있죠? 그 안에 거즈가 있고 외부에는 스티커로 돼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그래서 거즈를 못